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미국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아동보호법이 서명수 미달로 오는 11월 선거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이 법은 학부모들 모르게 청소년의 성전환을 상담하거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이 닥치고 브라질에는 감귤 녹화병까지 번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타겟에서 아이를 납치하려다 체포된 여성이 아이를 또 납치하려다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화요일 서울국제공원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올해 27살의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의료계가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협회는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개원이를 비롯한 여러 의사들에게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성추문을 돈을 주고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트럼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미국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무 특파원입니다.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이틀 동안 심리를 벌인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I'm fighting for our country. I'm fighting for our constitution. Our whole country is being rigged right now. This was don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할 예정인데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할 걸로 보여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등 모두 4건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는 11월 대선 이전 재판 일정이 잡힌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해 유죄 판결 여부에 미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다음 달 대선 후보 토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작지 않은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학부모 모르게 청소년의 성전환을 상담하거나 시술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아동보호법이 11월 선거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이 법안이 발의한 상정에 필요한 55만 개의 지지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에 붙여지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은 그동안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의 지지를 받아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총무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마감된 서명 제출일까지 접수된 서명은 40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선거에 상정이 좌절된 아동보호법에는 공립학교 등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 의무와 그리고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8일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4달러 92센트를 기록하며 1년 전 거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가격 상승은 지난 2022년 세계 2위 오렌지 생산 지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이안이 닥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오렌지 수출 1위 브라질에서 기후 여파와 함께 감귤 녹화병까지 번지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달 예측에서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수확이 19%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재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장거리 드론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아마존은 더 많은 지역에 드론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에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록퍼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두 곳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닛산 차량이 대거 리콜됐습니다. 연방고속도로안전교통국은 일부 닛산 차량의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리콜 수리를 촉구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다카타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대상 차량은 2002년에서 2006년식 닛산 센트라와 패스파인더, 그리고 인피니티 QX4 등 총 8만 4천 대입니다. 교통국은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빨리 수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네, 최근 미 공화당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no plans to forward 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최근 상원 군사위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야당인 공화당 인사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미국은 또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선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파편이 북한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는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공장 시찰 사진 등에서 확인된 탄도미사일과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탄도미사일 잔해를 비교한 결과 시각적으로 일치한다는 분석이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We know that the munitions being supplied by DPRK to Russia are being used on the battlefield in Ukraine. 미 국방정보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산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북한은 최소 300만 발의 포탄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여성이 어린이를 납치하려다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8일 화요일 오후 5시쯤 서울국제공원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한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놀만디길로 뛰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테이저건을 이용해 용의자를 제압한 뒤 구금했습니다. 체포된 이 여성은 올해 27살의 야라 베네사 피네다로 지난 2월에도 유가와 버즐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4살짜리 남자애를 납치하려다 체포됐던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피네다는 현재 중범죄 납치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노숙자가 프리웨이에 돌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사건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LA 110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고속도로 가드레일 뒤에 웅크려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던진 돌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쳤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끄러져 수십 피트 쓸려갔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돌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이 돌을 던지던 노숙자는 이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샌퍼난도 밸리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 3곳이 1시간 만에 잇따라 절도 피해를 입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스 이탈리안 키친은 어제 새벽 3시부터 절도 용의자들이 체인점 3곳을 잇따라 침입해 현금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모두 동일범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업주는 이런 절도범들 때문에 캐시리스, 무현금 레스토랑으로 바꾸고 싶다면서 현재 무현금 사업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LA 시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젯밤 의료계가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협회는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개원일을 비롯한 여러 의사들에게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의사협회 추산 5,000명이 모인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내용의 플랜카드 앞에서 의사들은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의사들과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거듭 얘기했지만 정부가 일방통행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동의했으니 함께 싸움에 나서자고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 동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앞서 의협 내부에서 논의된 총파업 선언 같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겁니다.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해 나치시대 비밀경찰 같은 표현으로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에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만 반복하기보다 설득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너희는 공공대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지시하기보다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의사들은 정부의 증언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게 아닌 공식적인 대화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수영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인정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20배 높였습니다. 재산 분할 몫은 역대 이혼 사상 최대인 현금 1조 3,80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부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65대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취득한 것이고 SK 상장이나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또 과거 최 회장 부친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 부친이 1992년 인수했던 태평양증권은 현재의 SK증권이 됐고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현재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나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옵니다. 어제 서울의 소리 측이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대화 1년치를 검찰에 낸 데 이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여러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지난 13일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최근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통일TV 송출 재개와 지인 관계인 김상준 미국 전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해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청탁 내용을 챙겨봐주거나 국가보훈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오늘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를 상대로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던 1차 소환 때와 달리 오늘 조사는 비교적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한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씨로부터 최 목사와 김 여사가 1년여간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비롯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건넨 걸로 전해진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세트도 본인이 산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씨 측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함께 함정 취재를 위해 여러 물품을 구매한 내역과 해당 시기의 계좌 내역 등도 검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여 개를 날려보냈던 북한이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풍선을 보낸 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며 추가 살표를 예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4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동해상으로 3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됐는데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인데 10여 발을 한꺼번에 쏘는 방식은 이례적입니다.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하였고 북한의 내부적인 그런 갈등 사항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NLL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군은 작전상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북도서 일대를 오가는 민간 선박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PS가 안 되면 오구 찾기가 힘들어요. 설치한 거 입력해 놓았는데 GPS가 작동이 안 되면 그 위치를 못 찾죠. 어젯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은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남한의 양해를 구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대북전단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 걸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몇십 배로 대응하겠다며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살포 예고는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거라며 표현의 자유 운운은 궤변이라 비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화씨 126도 안팎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의 강도가 세졌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승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위에 쓰러진 한 학생이 간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물을 뿌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줍니다. 이 마을에서만 최소 6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इलेक्ट्रोलाइट इम्बैलेंस हो रहा है उसके चलते ये लोगों बच्चे को बेहोशी का चक्कर आना उल्टी होना ये सब लक्षण दिखाई दे रहा है.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기록한 인도 라자스탄주에선 일용직 노동자 12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한 관측소는 사상 처음으로 수은주가 52도를 넘어 기상청이 센서 이상을 조사할 정도입니다. 인도 전역 37개 도시의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기면서 전기 수요는 최고치에 달했고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웃한 파키스탄도 신드주의 최고 기온이 섭씨 51도까지 오르는 등 살인적인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गर्मी बहुत ज़्यादा है सर जी ते लाइट भी नहीं आ रही घर ते फैमिली बच्चियों ले गए थे आगे नहर पे. 남아시아는 간혹 여름철 기온이 50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정도가 강해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added an average of 26 days of extreme heat. So we have nowadays a lot more extreme heat than we used to. 인도 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건강 비상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한인 2세 조지송 교육위원이 뉴저지주 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기아차가 남가주 지역의 기아차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난 방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아차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레이크우드 센터몰에서 2011년에서 21년형 기아차와 2016년에서 21년형 현대차 가운데 새로 된 열쇠 키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료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턴에 위치한 성남관에서 내일과 토요일, 월요일 3일 동안 유아용품 전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남관 KSBC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용품 테마 행사를 마련했으며
이 행사에서 다양한 유아용품을 홍보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과는 성남에 위치한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미국에 홍보, 진출을 지원합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파라무스의 한인 2세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조지송 교육위원은 펠팍과 포트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한인 밀집 타운들이 속해 있는 뉴저지 5선거구에 출마했으며 오는 6월 4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오는 11월 민주당 소속 조시 코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6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허위로 의료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 2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윤모 씨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물리치료시설 여러 곳을 차려서 한국과 LA, 카지노와 도박장에 있던 시간에도 환자를 치료했다며 총 100만 달러를 청구해 3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로 징역 2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심지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여대생이 2주일 동안 실종돼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경찰국은 1학년에 재학 중인 민모 양이 지난 17일 저녁 캠퍼스를 떠나 엠트랙을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해 미션 스트릿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 양은 5피트 4인치의 키에 몸무게가 120파운드로 안경을 쓰고 어두운 색 상의와 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 해외에선 상대방이 기절할 때까지 뺨을 때리는 이색 대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열렸다가 논란이 산 적이 있는데 이걸 스포츠로 봐도 되는 걸까요? 마주보고선 2명의 참가 선수들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들더니 상대방의 얼굴을 가차없이 때립니다. 정식 명칭 RXF 슬랩 파이팅 챔피언십, 이른바 뺨 때리기 대회 현장인데요. 상금을 걸고 링 위에 올라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상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승패를 가리는 단순 무식한 경기입니다. 원래는 2019년 러시아에서 시작해 이후 유명 격투기 대회 주최 측이 대회로 정비해 개최했는데요. 인기가 계속되자 올해 미국에서는 TV 리얼리티 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상대가 실신하거나 기권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경기가 끝난 선수들을 보면 한쪽 얼굴이 크게 부어있거나 눈에 멍이 가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폭력을 스포츠로 정당화하려는 대회에 빠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에 총을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탕탕 쏘기까지 하는 로봇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죠. 중국군이 최근 소총이 장착된 로봇개가 실전 훈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와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진룽 2024에서 로봇개 2종류를 선보였는데요. 하나는 정찰용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돌격 소총이 장착된 전투용이었습니다. 특히 전투 로봇개는 보병 부대를 이끌고 가건물 안에 먼저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외국 군대와의 훈련에 로봇개가 등장했다는 건 개발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뜻이라며 중국이 로봇개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설마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던 걸까요? 식당에 불이 났는데도 대피하는 대신 먹는 데만 열중한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실내 연기가 자욱한데 정말 왜 다들 그냥 앉아있나요? 이 와중에 젓가락까지 들고 있네요. 지난 28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라면 맛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더미처럼 주는 고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라는데요. 주방에 있는 기름에서 발화가 시작되면서 불이 나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도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5명의 손님 모두 대피하지 않고 라면을 먹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는데요. 이 영상이 확산하자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하면 부모들은 그게 또 그렇게 무섭다죠.
그런데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있나 슬쩍 봤더니 이런 광경일 줄은 몰랐네요. 눈 아이가 고양이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꾹꾹. 고양이가 제법 야무진 손길로 눌러주고 있는데요. 둘이 이러고 노느라 조용했군요. 원래 고양이는 어미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흔히 꾹꾹이라고 부르는 이런 동작을 한다는데요. 밉고 편안한 상대에게 고양이가 하는 최고의 애정 표현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5월 30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